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복잡한 생성 함수를 배웠어요. 기억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로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자, 크게 따지면은 제약 조건이 없이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라그랑지안 함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백승호 학생이 그 결과를 오늘 내서 올려주기를 바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간단한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책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책마다 설명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면은 항상 그 방식대로 할 수 있고, 그 원리를 하는 것은 제일 간단한 예를 갖고 있는 게 제일 낫죠. 제가 y는 x제곱이다 알면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죠. y는 x제곱이다 미분하면은 2x. 그죠? 2x 0 만드는 값은 0이죠. 근데 그것이 미니멈이냐 아니면 맥시멈 아는 것은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요. 그럼 f2-x 하면 2가 됐잖아요. 아, 양수구나. 그럼 외화는 절대 안 잊어버리죠. 똑같아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미분했을 때 값이 양수라면은 최소값이고 그 값에서 음수면 최대가 되겠죠? 같은 원리로 가장 간단한 예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일 간단한 예가 이게 제일 간단한 예예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예는 없어요.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건 변수 한 개일 때고, 이거는 이제 변수 두 개일 때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x만 변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2x.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y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2y, 얘도 역시 0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x하고 y는 둘 다 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겠어요. 하면 이제 f의 xx, 이놈을 x 다시 미분하면은 2가 되죠. 그리고 x에 미분한 걸 다시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제는 y가 없으니까 0이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fyx를 미분하면은 0이 되고, f의 y를 미분하면은 2가 되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행렬식을 만드는데, 이 행렬식 우리가 헤시안 행렬이라 그래요. 헤시안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f의 xx, fxy, f의 yx, f의 yy. 요거의 행렬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죠? 이게 아이디어는 뭐였죠? 변수 한 개일 때는 f2-죠. 변수 두 개니까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하고, f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이제 얼마냐면은 2하고 0하고 0하고 2죠. 이 값은 계산하지 않으면 바로 4가 돼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말했냐면은, 자, 전체 다 해서 4도 양수고, 요 안에 있는 하나만 했을 때 굳이 쓰면은 요렇게 H반, 요렇게 소행렬식 쓸 수도 있어요. 이놈도 역시 양수더라. 그럼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는, 이때는 우리가 미니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예를 갖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실수해도 요 예를 기억이 안 나도 이 예를 같이 만들면 돼요. 그럼 이제 백승호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복잡한 함수 있죠? 그걸 여기다 해보는 거예요. L에다가, 그때는 함수 P였죠. 기억납니까? P가 LK의 함수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해버리면 우리가 선형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예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수 만들 수 있죠.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놈이 양수고 여기가 양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해놓은 이 영영은 바로 뭐가 되죠? 미니멈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 제일 적은 게 바로 뭐예요? 반지름이 없는 경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바로 원이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면은 좋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적어 보면 만약 h1을 계산해서 음수고 그다음에 h2를 h2가 아니라 전체 다를 했을 때는 양수다. 요렇게 되면 요때는 우리가 맥시멈. 여러분 요 두 가지 조건만 이제 적어서 외워두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시안을 만드는데 편미분 개념을 이용해서 해시안 값이 양수다 하면은 미니멈. 안에 있는 소행렬식 하나만 봤을 때 요 H1이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요게 대한 것만 우리가 행렬식을 구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면은 최소값.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약 조건 있는 문제를 풀었죠. 그럼 제가 이제 제약 조건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지난번에 유사하게. 그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제 있는데 제약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x 더하기 y는 1이다. 이런 제약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풀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 지난번에 바로 어떤 문제죠? 노동하고 자본에 대한 돈이 45,000원 있다라는 바로 그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제약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죠?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복습이 되어 있는 친구는 아마 금방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야죠. x, y고 람다라는 걸 제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f의 xy,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람다에다가 1 빼기 x 빼기 y가 되는 경우죠. 왜 1 빼기는 이미 제가 말을 했어요. 자원을 45,000 안 썼을 때 그만큼 페널티를 물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LX를 또 우리 지난번 한 것처럼 라그랑지 함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또 구해요. X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2X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람다. 맞나요? Y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2Y 마이너스 또 람다. 그죠? 람다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만족시키는 X, Y, Z를 찾는 거예요. 자, 요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문제와 똑같아요. 맞죠? 그죠? 그때 우리가 뭐로 했죠? PLK는 L의 3분의 몇 승, K의 3분의 몇 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식이 뭐가 있었죠? 무슨 L 더하기 무슨 K 했더니만 45,000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요 문제를 완전히 익혀두기를 원해. 왜? 혹시 생각이 안 나도 저 문제하고 금방 이해되거든요. 자, 제가 이 문제 물었을 때 여러분 해보지 않아도 최소값 얼마죠? 0,0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0,0인지 제가 확실히 보여드렸잖아요. 미분했더니만 0이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려면 x가 0이 돼야 되고 이놈이 최소값인가 따지기 위해서 해시안을 구한 거예요. 구했더니만 양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한 놈만 해도 또 양수가 나왔어요. 양수네 그럼 미니멈. 이 원리를 가지고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미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해보니까 이건 사진 하나 지금 참고예요. 이 문제는 안 해봤지. 이거 혹시 하고 싶은 사람 또 뭐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또 다른 거 해보면 되겠죠. 그죠? 참고로 적어드린 거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제약식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약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푼다는 거. 자, 그럼 해봅시다. 저 이거 어떻게 푸느냐 하고 보면은 우리가 1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람다죠. 맞습니까? 2번 식에서 y도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2분의 람다예요. 이 두 놈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요? 3식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처음부터 람다로 표시되는 값을 구할 수 있죠? 1 마이너스 2분의 람다. 또 마이너스 2분의 람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하면은 1 마이너스 람다고 이놈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다 0이 돼야 되죠. 왜? 1차 미분이니까. 그러면은 람다 얼마 나옵니까? 람다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람다를 안다면은 xy 금방 알 수 있죠? x는 2분의 람다를 했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또 y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금방 또 이해돼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리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x제곱도 y제곱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형태예요. 맞습니까? 커지는데 조건이 딱 있죠. 요 식 x 더하기 y는 1을 만족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원이 아무리 커져도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안 해봐도 벌써 답은 알아요. 2분의 1, 2분이 된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fxy가 점점 커지는데, 그죠? 점점 커지는, 더 이상 못 커지게 만드는 이유는 제약식 때문에 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왼편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해시한 기준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지워버리고, 자, 이제 저 라그랑지안 이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두 번 미분해야지 우리가 변수 한 개일 때 f2 갖고 판별하듯이 f의 람다는 얼마냐면은 이 람다를 다시 람다에 관해서 미분해라. 그럼 람다가 없으니까 0이에요. 맞습니까? f 람다의 x는 얼마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요식 잘 보세요, 요식. 그 다음에 람다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죠? 역시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x를 이제 람다에 관해서 미분해요. 그럼 x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람다를 미분하면 역시 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 그죠? 틀리면 바로 얘기해줘요.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은 2가 되죠. 그리고 이제 x를 y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거는 x입니다. y에 관해서 미분 y가 없으니까 이제 0이 되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죠. y를 람다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식이니까 y를 람다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 그죠?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0.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돼요. 여러분 제가 뭘 하는지 벌써 의도는 알 거예요. 제약식이 있을 때는 람다에 대한 미분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해시안이 뭐가 돼요? 행렬식이 3 곱하기 3이 돼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요 해시안을 이름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우리가 바를 붙여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경계선 있는, 그래서 보더더 그 다음에 해시안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테둘은 제약식으로 태가 둘러진 그런 해시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보더더 된 해시안을 우리가 이제 구할 텐데, 이제 제가 이 밑에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제약식이 없을 때는 두 개밖에 없었죠. x를 x에 관해서 미분하고 y에 관해서 미분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약식이 들어오면서 해시안이 더 복잡해진 경우죠. 우리 기호로 구별합니다. 제약식이 없을 때 해시안은 위에 요 줄을 끊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h라고 써요. 제약식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보드, 경계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보드를 더 해시안 이렇게 하면 또 h바에 붙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L의 람다. 그 다음에 람다 x, 람다 y 이렇게 쓰고, 두 번째는 L의 x 람다, x의 x, x의 y. 그 다음에는 또 하게 되면은 y의 람다, y의 x, y의 y.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문제를 하게 되면 1시간 내내 이것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 가장 중요한 요 문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어떤 책을 보든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완전히 익혀놓으면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1 빼기 한 책도 있고 x 더하기 y 빼기 1한 책도 있어요. 내가 개념을 확실히 알면 절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책의 시중에 워낙 책이 많다 보니까 다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 넣어 보겠습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2에다가 0.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2.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행렬식 구하는 문제가 돼버려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0이 있으니까 이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행렬식으로 다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0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호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성. 거기에다가 원소 마이너스 1을 쓰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얘를 빼고 남아있는 행렬식. 마이너스 1이 0에다가 마이너스 1이 2가 되고. 그죠? 행렬식 하나 라플라스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요 세 번째 거는 1행 더하기 1의 3열이면서 다시 그 원소에다가 얘를 빼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0. 요 행렬식을 이제 구하면은 우리가 3 곱하기 3에 대한 행렬식을 구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부호 음수입니다. 다시 음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계산하면 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2죠. 앞에 파트는. 요 계산합니다. 더하기입니다. 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빼기입니다. 그죠? 0에다가 빼기에 빼기 하니까 더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역시 마이너스 2가 돼요. 답은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적은 거 해보죠. H2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0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하면은 0에다가 마이너스 1이 돼가 이것도 역시 음수예요. 그럼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얘도 음수, 얘도 음수면은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죠? 맥시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값이다. 그렇죠? 해보진 않지만 참고로 했을 때 참고로 적어봐요. 만약에 H2 바는 했더니만 지금 부호가 같은 부호예요. 같은 부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을 드릴 텐데 요거 푸는 법 여러분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죠? 람다를 찾아가지고 구해서 결국 풀더라.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경계선 있는 보어들도 해시안을 구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걸 구해서 저 조건을 여러분이 보면 이 그림으로 이해되죠? 계속 커지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그림으로 봐도 맥시멈이지만은 그 조건을 저걸로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H2 바도 역시 맥시멈이고 음수고 H3 바를 해도 역시 음수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이제 해둬야 돼요. 네. 그럼 계산이 좀 잘못됐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한번 요 계산은 어떻게 되죠? 0에다가 마이너스 요 값은 마이너스 1 맞나요? 두 개,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예. 맞아요. 미안해요. 예. 요때 요거 미니멈 맞아요. 미니멈이고, 부호가, 참고로 부호가 교대로 바뀌게 되면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서 0보다 작더라. 요렇게 되면은 요때는 맥시멈입니다. 잘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문제를 제가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잘 좀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지난 시간 생산성에 대한 그 문제는 우리 백승화 선생님 좀 집에 가서 좀 정리를 해주기 바래요. 이제 2분 뒤에는 우리가 그 선형계획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같은 부호가 될 경우에 미니멈이고 부호가 번갈아 바뀔 때 맥시멈이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 혹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계속 작아질 수는 없죠. 작아진다 하더라도 여기 딱 걸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 2분의 1 될 때 가장 적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선형계획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몇 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회사가 두 가지 제품 X하고 Y를 만들더라. 그죠? 만드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보니까 어셈블리 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지막 피니싱 샵, 최종 마무리 샵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더라.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봤더니 X는 어셈블리에서 5시간, 또 피니싱에서 2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Y는 봤더니만 어셈블리에서 3시간, 조립에서 3시간이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4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항상 선행기업 뜻이 뭐죠?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로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한 주에 어셈블리에서 할 수 있는 총 시간은 105시간이에요. 그리고 피니싱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70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X는 하나 팔 때마다 200씩 돈을 벌어요. 그리고 Y는 하나 팔 때마다 160 돈을 법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XY를 몇 개 생산해야 되느냐? 늘 보는 문제예요. XY를 몇 개 생산해야만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자, 그래서 우선 우리 문제 몇 개 한번 적어볼게요. 옆에는 여러분 적어야 좀 약간 비워두고. 자, 이 문제를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 형태는 벌써 알고 있어요. 맥시멈 PX다. 그죠? 요때 답은 X가 무한대요. 계속 만들어라. 그죠? 근데 계속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약식이 있다는 거죠. 자원의 제약식 때문에. 요게 바로 가장 기본 선형대입법의 형태죠. 맥시멈 PX. 그죠? 원래는 P1 X1 더하기 P2 X2예요. 그죠? 그리고 제약식. 그럼 좀 문제를 한번 여기 적어보면은 이 뜻이에요. 자, X는 한 단에 팔 때마다 200이라 돼 있죠. Y는 한 단에 팔 때마다 160이에요. 그럼 제약식이 없다면은 XY 무한정 많이 만들면 돼요. 맞죠? 만들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니까. 왜 못 만드느냐 하고 봤더니만 첫 번째는 어셈블리 라인을 보니까 어셈블리 라인은 총 105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용되나 하게 되면은 X는 5만큼 필요로 하고 Y는 3만큼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총 갖고 있는 양은 105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피니싱,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서는 X는 2만큼 필요로 하고 또 Y는 4만큼 필요로 하고 갖고 있는 총량은 70이 돼요. 그러면서 X, Y는 0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리니어 프로그래밍. 선형계획법 형태로 이제 일단 바꾸었어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이하로를 가지고 이제 풀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 형태 비슷하죠? PX 하면은 P는 뭐죠? 200, 160. 그리고 X는 뭐예요? XY. 맞습니까? A는 뭐죠? 5, 3, 2, 4가 되는 거죠. X는 뭐죠? XY. B는 뭡니까? 105와 70.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행렬이고 사실은 벡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등식으로 주어지면 우리 풀 수 있어요. AX는 B라면은.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하이라이트가 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 오늘 요 다루는 예가 가장 쉬운 예예요. 책마다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많지만은 제일 쉬운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제일 쉬운 조건이 뭐죠? X 더하기 Y는 1. 그걸 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완전히 익혀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문제를 받아더라도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죠. 아, 내가 요 문제대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백승호가 조금 어려운 예는 그게 LK가 붙어 있는 지수함수 생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한 일이니까 일단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해 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는 보면은 이 문제를 그림으로 풀어라 됐어요. 그림으로 물론 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심플렉스 방법으로 풀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심플렉스로 푸는 게 문제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심플렉스로 시간이 그림까지 하면은 심플렉스 끝내지 못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심플렉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먼저 하고, 그림은 그냥 그래서 맞추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선 그림은 뒤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첫 단계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공부했는 등호 형태로 바꿔야 돼요. 등식 형태로.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맥시멈 200의 x 더하기 160y고, 그죠? 5x 더하기 3y에다가 뭔지는 몰라도, 그죠? 어떤 변수를 더 더해주면은 105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등식 만들어야지 AX는 B를 풀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죠. 부동으로 못 푸니까. 밑에는 어떻게 되죠? 2x 더하기 4y인데 우리 학생 때대로 실수하는 것이 오는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똑같은 변수는 아니에요. 그죠? 네. 70보다 작을 때 뭘 더해가 70 만드는 그 값하고 105보다 작을 때 뭘 더해가 105 만드는 값이 똑같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더 늘었죠. x, y, u, v 전부 다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등호로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탠다드 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P의 스탠다드 폼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문제를 때는 단계별로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모형화하시오 하는 말은 아마 이 문제도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갈 거예요. 문제 상황을 주면서 LP로 모형화해라. 이거는 LP로 모형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뭐라고 주어지죠? 이 문제를 심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폼, 표준형으로 바꾸어 봐라 하면은 바로 두 번째 문제로 푸는 거예요. 왜? 등호로 해야만 그 다음 비로소 풀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알아둬야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뭘 하냐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하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표시하면은 변수가 x, y, u, v 순서로 해 적겠어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는 5, 3, 1, 0에다가 이렇게 오른편 만들어 가지고 오른편의 값이 105예요. 첫 번째 식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2, 4, 0, 1에다가 70 해서 두 번째를 적어요. 이제 목적 함수를 씁니다. 목적 함수는 x에만 값이 있어요. 200이 있고 160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z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z를 점점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굳이 쓰면은 u하고 v가 되죠. 그리고 답도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때 답은 굳이 쓰면은 x, y, u하고 v를 굳이 적으면은 얼마냐? x는 0이에요. y도 0이에요. 왜?
여러분, 이 항등행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읽을 수 있는 값을 한번 보세요. u가 얼마냐면 105예요. v는 70이에요. 그래서 로직은 10을 항등행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더 이상 개선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맞나 하는 사람 여기다가 00 집어넣으면 돼요. 00 집어넣어 보세요. u는 바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하우가 뭐냐면은 일일이 아무래도 읽기 쉽죠. 그래서 일일 변수는 값을 바로 읽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왜? 어차피 변수 4개, 식이 2개면 두 놈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가장 노하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항등행렬 위치가 앞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항등행렬 위치는 u하고 v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놈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Z를 키울지가 굉장히.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자,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정답이 아닌 것이 X, Y가 0이에요. 그러면 Z가 0이에요. 맞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죠. 최소한 X, Y가 들어와야만 Z가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UV는 왜 들어왔습니까? 일단 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등식이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봅니다. 이제 후보가 지금 UV 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XY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넣고 싶냐면은 얘는 하나 들어갈 때마다 돈이 210 늘어나요. 얘는 하나 들어가면 160이 늘어나요. 그럼 어떤 친구를 집어넣고 싶어요? 더 이익에 많이 기여하는 친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친구가 엔터링 들어갈 것인지 이거를 그 다음에 정하는 경우죠. 그 다음은 엔터링 베리어블. 이제 내가 여기 있는 변수 중에서 X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식이 2개고 변수 4개니까 두 놈은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놈이 나가야 돼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그죠?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로직은 얘가 들어갈 때 후보가 이놈은 5하고 오른편을 비교하면은 5분의 105가 돼요. 계산하면은. 이놈은 2하고 오른편이 70이니까 2분의 70이에요. 요 놈 중에서 적은 놈을 내보내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요 놈은 계산 얼마죠? 21이고 뒤에는 35니까 21이 더 적기 때문에 얘를 리빙 내보내는 거예요. 왜 얘를 내보내야 되나? 얘를 내보내면은 X, Y 중에 한 값이 음수가 나와버려요. 알겠어요? 그 이제 왜 나오는지 제가 곧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로직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변수를 집어넣을 거냐 할 때는 가능한 목적 함수에 있는 값 중에서 큰 값을 택해요. 그래야지 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놈이 나갈 거냐 할 때는 이놈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나갈 후보는 U하고 V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왜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UV가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UV 대신에 X가 들어왔다면 어느 놈은 한 명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나가느냐? 이놈분의 이놈의 비율 하고 여기 분의 여기 비율을 구해가 작은 놈이 나간다는 거예요. 큰 놈이 나가면 왜 안 됩니까? 큰 놈이 나가는 순간에는 오른편의 값이 이하를 하게 되면 음수가 나와버려요. 그럼 큰일 나는 경우죠. 오른편에 양수로 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왼편을 지우겠습니다. 좀 얘는 조금 계산하기 뭐 좋지 않는 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걸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가 한번 제가 이유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05에서 한번 잘 보세요. X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자원 105를 사용한다고요. 맞죠? 그죠? X 여기일 때는 105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X도 가기 때문에. X 한 단에 쓰면은 갑자기 100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맞죠? X 두 단에 쓰면 어떻게 돼요? 또 5개 줄어드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아무리 줄어들어도 0보다는 커야 돼요. 이해됐죠? 그럼 밑에 칸은 어떻게 돼요? 이놈은 보니까 70에서 2x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70개 있는 중에서 하나 더 갈 때마다 2개씩 까먹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2개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x는 2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x는 3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둘을 다 만족하는 값, 21보다도 적고 35보다도 적으려면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답은 요게 답이 돼야 되는 경우죠. 2개 다 만족하려면. 그래서 이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경우죠. 왜 작은 놈을 택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나머지는 그냥 반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밖에. 자, 새로 설명합니다. 일단 문제를 잘 읽고 LP 모형으로 만든다. 모형의 가장 기본형은 저 칠판 우측 상단에 적어놨어요. maximize px, subject to 제약식 a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저 상태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푸는 거는 우리가 이때 무슨 공부했죠? ax는 b 주어진 건 확실히 풀 수 있지 않죠? 공부했지 않습니까? x는 a 역행렬 곱하기 b다. 확실히 공부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스탠다드 폼 표준형을 만드는 거예요. 표준형 특징이 뭡니까? 등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약식이. 자,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겠죠? 이때는 부등식이었어요. 표준형 특징은 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놈은 사실 우리는 필요 없는 변수예요. 왜 데리고 돌았습니까? 야, 내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징검다리로 쓰는 거야, 징검다리로. U하고 V 잠깐 빌렸다가 싹 건너가 버리면 쟤는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 답이 나오겠어요? 최소한 UV 중에 값들이 0이 됐다 하는 말은 회피한 경우죠. 이제 이해 다 됐죠? 그래서 로직은 그럼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냐? 가장 큰 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위에 그거 표시하려고 마크 다 해놓은 거예요. X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누가 나가야 되느냐? 이놈은 하나 더 갈 때마다 자원을 5개 써요. 총 105개 중에서. 이놈은 하나 더 갈 때마다 자원을 2개 써요. 총 70개 중에서. 그래서 자원을 까먹더라도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미니멈을 택해야 되겠더라.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결론 났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들어가고 나가는 그 교차로에 있지 않습니까? 저 놈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은 이 놈을 우리가 보통 피봇 엘리먼트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피봇 엘리먼트 가장 주축 원수다. 저 놈을 중심으로 이하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하로를. 그죠? 자, 이제 아시겠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가기 때문에 얘가 핵심되는 교점에 있는 값이 되는 경우죠. 그럼 요 놈이 뭐가 돼야 돼서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하로. 그죠? 네, 그래서 이하로 이제 원리 씁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5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하로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은 1에다가 5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5분의 1에다가 0에다가 21 이렇게 되는 경우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우선 두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이런 혼동할 수 있으니까 2, 4, 0, 1에다가 70이고 그 다음에 200에다가 160에다가 0에다가 Z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이하로는 어떻게 하죠? 이놈을 1 하는 순간에 얘는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죠. 맞습니까? 우리 이하로 원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하로 원리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그 다음 단계 어떤 로직을 쓰냐면은 이놈을 0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절대 변화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R2는 그대로 있는데 R1에다가 2배 곱해가 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얘는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세 번째는 그대로 두면서 이놈을 200배 하면은 날아가는 경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값을 그냥 바로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계산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 5분의 3, 5분의 1에다가 0에다가 그 다음에 21. 처음은 다 그대로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바뀌어요. 0에다가 5분의 14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1에다가 28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0에다가 40에다가 마이너스 40에다가 0에다가 Z 빼기 4200이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요 이하로 로직에 의해서. 이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몇 번 연습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본 핵심 아이디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놈이 들어가고 어떤 놈이 나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놈이 택해지는 순간에 아 얘구나. 나머지 밑에는 다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하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여기가 x, y, u, v인데 이제 얘는 뭐가 됐죠 하면은 이때는 지금 누가 나갔나요? u가 나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뭘 적어야 돼요? x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v죠. 이걸 계속 킵을 해야 돼요. 아, 요 놈이 나갔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답을 x, y, u, v 답을 적습니다. 답이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이제는 항등행렬이 어디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항등행렬이잖아요. 잃는 거예요. 요 놈 x는 바로 안 해봐도 21이에요. y는 아직 못 돌았습니다. 0입니다. u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이지 않아요. 0이에요. v는 어떻게 되나? 2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답이에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에 결국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로직을 개발한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 이하를 하다 보니 좋은 점이 뭐예요? 항등행렬 위치를 계속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그럼 언제 끝이 납니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LP에 제일 중요한 게 스타핑 크라이테리엄이에요. 언제 끝을 내는 기준이 필요하죠. 자, 여기에 음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양수가 있다는 말은 어때요?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죠. 잘 보세요. 목적함수 보세요. 원래 뭐였습니까? 200x 더하기 160한 말은 얘는 늘리면 늘릴수록 z가 좋아져요. 근데 음수는 늘릴수록 안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아직 얘가 40이 아직도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놈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y가 들어오는 경우죠. x, y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u, v는 뭐예요? 징검다리 쓰고 버릴 친구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y가 들어오면 어느 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느냐? 역시 비율을 구하는 경우죠. 한 놈은 5분의 3 중에서 오른쪽이 21이고 맞습니까? 또 한 놈은 5분의 14 중에서 오른편 얼마예요? 28이죠. 요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은 얘는 계산하면 35,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이 되나요? 그래서 답은 10이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이 이번에는 나가는 놈으로 돼요. 여러분 화살 표시 잘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엔트링, 리빙 쓰지 않아요. 화살 표시 올리면 아, 더 가는 놈이구나. 더 가는 놈 누가 더 갑니까? 목적함수를 더 키울 수 있는 놈. 나가는 놈은 누가 나갑니까?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자, 참고로 여기 음수다. 그건 택하면 큰일 나요. 꼭 적어놔요. 이놈이 들어갈 때 양수인 것에 대해서만 비율을 구한다는 거.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만 식이 많아가 여기는 마이너스 밑에 더하기 몇 개 있다면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 아까 더하기였죠? 하면은 21 빼기 5분의 3x니까. 하나 쓸 때마다 그만큼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여기 빼기 해버리면 어떻게 큰일 나죠? 21 더하기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꼭 적어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주의사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놈을 집어넣나 딱 적어야 돼요. 가장 큰 양수가 후보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딱 적어 놓으세요. Entering variable. 한국말로 하면 진입 변수예요. 진입 변수 누가 돼야 되나요? 가장 큰 양수값. 목적함수에서 가장 큰 양수값을 가지는 게 진입 변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탈락 변수 누가 탈락됩니까? 개수가 양수인 것 중에서만 비율을 구해서 가장 작은 놈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happen to be 다 양수예요. 여기도 happen to be 다 양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제는 이놈이 뭐가 돼야 돼요? 이놈이 이제 피봇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놈을 중심으로 이하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분의 14 그 다음 단계 뭐로 바뀌어야 돼요? 1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죠. 1로. 그리고 얘가 1로 바뀌면서 아래 위로 또 뭐로 바뀌어야 돼요? 0으로 바뀌면 끝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하로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이제 요 문제 풀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하로를 확실히 다룰 줄 알아야 여기서 실수 안 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꼭 내는 문제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따지 왔는 이 가장 큰 여행길의 목적지는 바로 선행 계획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저 위에 부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볼 수 있게 제가 로직은 다 적어놨어요.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단계 요 놈을 1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두 번째이었죠. 두 번째이 뭐 하면 돼요? 14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경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0에다가 1에다가 14분의 5를 곱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35분의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제가 실수하지 않게 여기 다 옮겨 적을게요. 그대로. 이제 실수하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35분의 7인데 약분을 미리 했어요.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4분의 5고 그 다음에 10. 자, 그리고 RB는 그대로 우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하기 위해서 1에다가 5분의 3에다가 5분의 1에다가 0에다가 21 딱 적었고요. 0에다가 40에다가 마이너스 40에다 0에다가 Z 빼기 4,200 이렇게 딱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놈을 0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이제 요 위에는 X, Y, U, V 순서는 똑같지만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왔나요? 하면은 Y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Y. 우리 원어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UV 시작했다가 U 탈락, V 탈락, X, Y 딱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조작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다가 그냥 제가 원리만 설명하고 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시험 때 제약식 2개에서 안 내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가장 기본형만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식이 3개, 4개면 더 힘들겠죠? 그죠? 노직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스타일 문제대로 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조작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변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R1은 그대로 있대. 두 번째 행에다가 5분의 3 곱해서 해버리면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얘를 없앤다 어떻게 하죠? R3는 가만히 있는데 첫 번째에다가 40배에서 두 번째 40배에서 이렇게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요 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적을게요. 자, 1에다가 0에다가 35분의 10에다가 마이너스 14분의 3 그리고 15 0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1에다가 14분의 5에다가 10 0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240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100에다가 Z 마이너스 4600. 자, 요 조작을 가면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이미 계산을 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록하고 그 다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뭘 밖에 사용 안 했죠? 하면은 이하로밖에 쓴 거 없어요. 그죠? 이하로. 어떤 놈이 피벗 엘리먼트가 돼야 되느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몇 단계 거쳤지만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도 변수가 4개, 식이 2개다. 2번만 값이 바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곧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에 X, Y, U, V이고 얘는 X고 요번에 Y로 다 바뀌어 버렸죠? 이제 값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X, Y, U, V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항등 행렬이 어디 있나요? 우리 원하는 위치 딱 왔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X는 얼마죠? 15. 맞습니까? Y는 얼마죠? 10. UV는 여기 안 나타나요. 0이죠. 그래서 정답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에 더 이상 양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었어요.
우리가 언제 마치느냐? 목적 함수에 0이든지 음수일 때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한번부터 제가 또 써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7분의 200, 우리 마지막 줄 적어보게 되면은 곱하기 u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7분의 100. 그죠? 얘가 바로 뭐죠? 오른편에 z 마이너스 4600이죠? 요 식 그대로 적으면은요. 그러면 z가 뭐예요? 4600. 일로 넘겨주면은 빼기 7분의 240u에다가 7분의 100에다가 버이잖아요. 이해되죠? 이놈이 0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을 깎아먹잖아요. 지금 4600 최대인데 uv가 0이 아니다는 그만큼 빼버리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런지 이거는 이유를 왜 요 값이 0이든지 음수일 때 가장 옵티말이냐. 이 값이 우리가 지금 답은 옵티말이에요. 가장 옵티말 하는 말은 최적해예요. 왜 최적해냐? 제가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했더니만 여기 마이너스 u고 마이너스 버이기 때문에 uv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값이 줄어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이 0이든지 또는 음수 값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값이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형계획 원리를 다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이제 시간 충분하니까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이거는 하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꼭 로직을 해봐야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념은 다 설명했어요. 원래 문제를 모형화한다. 그죠? 여러분이 아마 다른 과목 이제 뭐 경영과의 딴 과목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 원리. 그죠? 그냥 들으면 힘들지만은 보니까 모형화하고 나서 표준형 만들고 나서 그다음 오직 판단이 뭐죠? 목적함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식이 2개, 변수 4개면은 어느 놈이 들어오면 누구 나가야 되네? 누구를 내보내야 되지? 양수인 개수 중에서 미니멈 값을 내보낸다는 경우죠. 이해됐죠? 그죠? 그럼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고 그림으로. 자, 뭐 그림은 여기다 그냥 작게 나타낼게요. 자. 우리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바로 그냥 표시할게요. 자, 그림으로 바로 표시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표시되냐면은요. 우리 첫 번째 식은 제가 이거 한번 적을게요. 요렇게 하나 주어지고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35. 그 다음에 이 값이 21. 그리고 35에다가 2분의 35. 그럼 여러분 이제 아마 이거는 제가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x고 여기 y라 가정하면 x 0보다 커야 되죠. y도 0보다 커야 돼. 제약식을 보면. 맞죠? 그죠? 그리고 요 식 35x 더하기 2분의 35y가 1 되는 그 식이 있으면 그보다 더 아래예요. 여기보다 더 아래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요 안에서만 사실은 답을 찾아야 돼요. 요 안에서만. 그죠? 그리고 원래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뭐 있죠? 어셈블리가 5x 더하기 3y가 105죠. 그렇게 요게 바로 어셈블리에 대한 거네요. 어셈블리에 대한 제약식. 금방 할 수 있겠죠. 어셈블리 보면은. 그 다음에 피니싱이 뭐예요? 2x 더하기 4y가 70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피니싱에 대한. 그죠? 자, 피니싱. 그러면 이제 우리 제약식 이것밖에 없죠. 어셈블리인데 이거보다 적거나 같아 돼 있죠. 그때는 여러분 영영을 집어넣어도 영영 집어넣어 성립하면 영영 있는 쪽이 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더 아래, 얘보다 더 아래면서 x가 0보다 내려가지는 못해요. x가 0보다 크다 오른쪽, y도 0보다 크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feasible region이라 그래요. 답은 feasible region. 가능 영역 속에서만 답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답을 찾는다 안 되는 거죠. 제약식 벗어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심플렉스 풀었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처음에 XY가 얼마였죠? 보세요. 제일 처음에 XY 얼마였어요? 00이었잖아요. 처음에는 UV 처음에 집어넣었죠. 왜? 징검다리 등호로 만들기 위해.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일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1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이하로 해서 나온 결과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일로 갔을까요? 여기로 갔을까요? 위로 갔을까요? 그 다음 답을 봐야죠. 그 다음 답이 뭐예요? x가 21이고 y가 0이었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리 왔구나. 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목적함수를 또 그래프 그리니까 목적함수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답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 목적함수, 요게 우리가 바로 요 제약식 속에서 목적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 경우죠. 그럼 목적함수를 여러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목적함수가 200x 더하기 160y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시간 굳이 쓰면은 y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200x 더하기 160y가 뭐냐면 z였잖아요. 기억납니까? 160y가 우리 원하는 목적함수 값이었잖아요. 그럼 y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죠? 하면은 마이너스 160분의 1에 그대로 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160분의 200x 더하기 뭐가 되죠? 160분의 z. 이게 바로 목적함수죠. 그러니까 목적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답이 안 되는 이유가 feasibly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는 경우. 이 답이 얼마였죠? 우리가 이미 계산했지 않습니까? 얼마였습니까? 15하고 마지막 10이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갔죠? 하면 세 번째는 여기 와서 끝을 낸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을 우리가 영어로 심플렉스라 그래요. 심플렉스는 반드시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은 절대 가운데로 확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0에서 이쪽 모서리로 왔다가 다시 모서리로 간 거죠. 모서리로 갔다 하는 말이 바로 뭐죠? 이 arrow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항등 행렬에 그 변수가 채택이 된 경우죠. 여기까지가 1번 그래프로 풀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2번을 풀었죠? 그럼 제가 3번 문제 이렇게 내요. 여러분이 심플렉스 풀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이시오. 저기 나오는데 1, 2, 3 이렇게 마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여러분 한 3분만 더 해서 요거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고 또 제가 나머지 주의 사항들 몇 가지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거 한번 혹시 라그랑지안 방법을 풀 수 있나요? 저 문제를 라그랑지안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나요? 라그랑지 방법으로 못 풀 건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가장 기본형으로 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이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물론 푸는 방법 많아요. 여기 역행결과 곱해가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많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선행계획법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선행계획법의 가장 기본형으로 풀 수 있는 그 방식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계획법 문제 풀 때 1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고 어떤 변수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죠? 들어가는 변수는 가장 양수인 값이 들어간다. 그죠? 나가는 값은 뭐죠? 그 들어가는 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수인 값에 대해서만 최소 값을 찾아요. 그리고 그 놈이 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 경우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5분 뒤에 설명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지금 저거는 맥시멈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 문제의 미니멈으로 주어졌다. 그죠? 최소 비용 문제다. 그때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해요. 그죠? 그걸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요 맥시멈 문제하고 미니멈까지를 동시에 다 알아둬야 돼요. 하는 원리 똑같아요. 역시 그것도 이하로를 기본행 연산을 해요. 단지 하나 차이점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요 오른쪽 부분을 이제 이쪽 부분을 제가 지울게요.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말의 차이가 확 납니다. 중간 시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잘 연습하고 문제를 내면서 결국은 프랙티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꾸 연습에 실수 안 하는 방법. 그죠? 내가 이하로 실수해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하로 실수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약속하지만은 변수는
반드시 제약시는 2개밖에 안 낸다. 그죠? 제약시 2개예요. 그리고 변수도 2개입니다. 요 패턴 그대로 문제 내겠어. 알겠죠? 요 패턴 그대로.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부분 하나 어려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제가 편의상 일부러 똑같은 문제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좀 익숙하니까 200x 더하기 160y 그리고 제약시 쓰면은 5x 더하기 3y가 105보다 크고 2x 더하기 4y가 70보다 크고 xy가 0보다 크다. 앞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앞에 문제는 뭐였죠? 맥시마이저.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는 문제예요. 맞죠? 그죠? 이것은 비용을 줄이는 문제. 단지 숫자만 똑같이 적은 거예요. 이놈은 한 달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제약시 없으면 답이 얼마예요? x가 0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는 x가 얼마죠? 무한대죠. 많이 만드시오. 그죠? 근데 왜 많이 못 만듭니까? 자원의 제약 때문에. 얘는 뭐죠? 이 제약시 없으면 답이 뭐예요? 0, 만들지 마라. 그럼 기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만큼 이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역시 첫 단계는 뭐 하는 거죠? 첫 단계는 덩어를 만드는 거예요, 덩어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는 표준형을 우선 만들어야 돼, 표준형. 자, 이 표준형 잘 봐야 됩니다. 자, 표준형은 항상 약속의 맥시멈이 바로 표준형이에요. 우리 아까 그 형태로. 미니멈, 맥시멈 바꾸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0x 마이너스 160y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형태가 표준형. 책마다 틀려 어떤 책은 미니멈 표준형, 우리는 요 맥시멈 표준형을 하겠어요. 그래서 표준형 바꾸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표준형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약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5x 더하기 3y에서 뭔지는 몰라도 u를 빼야만 사실은 등호가 되죠.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항등행렬을 만들지를 못해요. 항등행렬은 계속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변수 t라는 변수를 제가 더 집어넣겠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되죠? 2x 더하기 4y 그 다음에 빼기 v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w 합시다. w 그죠? 얘가 70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x, y, u, v, t, w 굉장히 많은 변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변수를 우리가 artificial variable에서 우리 인공 변수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변수냐면은 얘는 그냥 등식을 만드는 변수예요. 맞죠? 그죠? 아까는 적다 했으니까 더해서 바로 앞에 거는 쉽죠. 바로 등호가 됐는데 얘는 빼가지고 등호는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령이 나와야만 일령 위치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값을 찾는 거예요. 일령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공 변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심플렉스 하려면은 반드시 항등행렬 형태를 만들어줘야만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요 마지막 한 줄만 써면 이제 마칠 텐데 그럼 이때 그다음 요 문제 이하로 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나 제가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문제 형태 다 비슷해요. 자,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비슷한데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첫 번째는 똑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5, 3, 그 다음에 여기다 다 적을게요. X, Y, 그 다음 뭐죠? U, V, T, W 다 적을게요. 그럼 5, 3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0, 1, 그 다음에 0. 여기가 105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2에다가 4에다가 그 다음에 0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1 해서 7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00에다가 마이너스 160이고, 그 다음에는 0,
0. 여기가 똑같아요. 이제 요 다음이 어려워요. 요.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설명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뭘 쓰느냐가 굉장히 오늘의 강의의 이제 미니멈이 제일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인공변수 내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결국 내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엄청 큰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숫자를 우리가 빅 M이라 빅 M. 여러분 숫자 직접 쓸 필요 없어요. 사실로 말하면 100만 이런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100만을. 그죠? 100만을 집어넣으면 얘가 택하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미니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0만 올려버리면 안 되죠. 그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요 M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왜? 이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 형태까지 만드는 부분, 그나마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은 크거나 같아있기 때문에 빼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항등 행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변수를 더 집어넣는, 사실 변수 4개 더 들어온 거예요. 그죠? 원래 변수 2개인데 앞에 문제는 2개만 더 이거는 지금 4개 더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놈은 이놈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없애야 돼요. 그럼 저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제가 이제 적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하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없애기 위한 그 로직만 제가 한번 써드리면은, 자, 이놈을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일단 T하고 W예요. T하고 W. 자, 이놈을 여기 좀 잘못됐네요. 여기 마이너스 M. 예. 왜 마이너스 M이냐 하게 되면은 다 0이든지 음수가 되면 끝이 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형태는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M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0으로 일단 0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죠? 0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세 번째 행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빼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제가 먼저 쓰고 말씀드릴게요. 5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1, 0에다가 1, 0, 그리고 오른편에 105, 그리고 2에다가 4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1, 0, 1에다가 70, 그 다음에 7m 마이너스 160에다가 여기도 7m 마이너스 160, 그리고 마이너스 M 00해서 Z 더하기 175M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단은 요 있는 부분을 우리가 0으로 가져가는 것이 0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던 요 값을 일단 0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앞에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제는 엄수인 것 중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보면은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이고, 어디요? 예, 200.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넣을 거는 이 중에 순서는 관계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한번 설명하게 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7m 마이너스 200, 7m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00 Z에다가 175M 240 마이너스 1 01 70 마이너스 1 0 여기에. 네, 좋아요. 자, 하여튼 여러분이 자 일단 집에 가서 이제 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할 텐데 지금 키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미니멈이 주어질 때는 일단 기본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맥시마이즈 형태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어떤 값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부분을 없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고 나서 나머지 하는 절차들은 전부 다 음수인 것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작업을 가해가 앞에 하는 방식대로 결국은 이제 해 나가는데 자,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은 확실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형까지만 한글로 일단 하겠습니다. 기본형 한글로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는 걸로. 그 대신에 우리 시험 문제는 앞에 나오는 맥스까지로 끝을 내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대로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사실 여기까지 해야만 제대로 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맥스까지 앞에 있는 문제까지 우리 슬라이드에 나오는 문제 형태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어요. 예.